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에서 대장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병규 교수입니다. 1일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전담간호사 이한솔입니다. 오늘은 로봇 수술을 주제로 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로봇 수술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등을 우리가 모두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복술에 비해서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적고 출혈이 적다는 점, 또 장유착, 복벽 탈장 등의 합병증이 적어서 입원 기간이 짧고 또 회복 기간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에도 좀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복강경 기구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복강 내에서 2차원적으로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능한 반면에 로봇은 사람의 손과 같이 똑같이 관절을 이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서전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복강경은 그 서전이 몸이나 손을 뒤틀면서 해야 하는 이러한 동작들을 로봇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원활하고 또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술 현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술 시야인데요. 로봇의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3차원의 시야를 구현해주기 때문에 실제 개복술을 하는 것과 동일한 시야를 제공해주고 또 원근감이 있어서 현실감을 완벽하게 재현해준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HD를 넘어서 4K의 화질에 복강경 대비 최대 40배 이상의 확대된 영상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하지만 수술 시에는 꼭 보존해야 되는 이런 미세 신경이라든지 미세 혈관 등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세밀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암 수술에서는 직장감막 절제술 혹은 관략근간 박리 등 아주 좁고 깊은 공간에서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시야를 고화질로 보면서 수술을 할 때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강경은 수술 보조자, 특히 카메라를 움직여주는 보조자와 또 장기를 잡고 있는 보조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시스턴트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시스턴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술 시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장기의 위치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떨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로봇 수술은 전적으로 서전이 이를 컨트롤하고 또 한 번 고정을 시켜 놓으면 시야와 또 움직임의 변동이 없어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수술 인력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많이 알 수 있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로봇 수술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 수술은 어떠한가요?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로봇 수술이 여러 수술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질환에서만 보험 적용이 되어서 기존의 수술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면서 비용이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보험 적용도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수술과 동일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흉터와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대장암의 경우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과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 흉터나 통증에 있어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수술도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최소 침습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흉터와 상처, 통증은 큰 차이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상처도 작고 하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빨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로봇 수술이 물론 최신 기법의 수술이고 많은 장점을 가진 수술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경우에서 가장 좋은 수술법이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그 치료의 목적이 병을 완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로봇 수술을 하는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오히려 전이가 심하거나 혹은 로봇 수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수술들의 경우에 무리하게 로봇 수술을 고집하는 것은 암 수술의 경우에 혹시라도 병을 남길 우려가 있고, 로봇 수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암 환자분께서 실제로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항문을 일부 절제해야 한다던데 이게 로봇 수술로 하였을 때 특히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나요?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씀일 수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했을 때 항문의 보존율이 개복술이나 혹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더 높다, 이러한 확실한 의학적 통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문 보존 여부는 수술법의 차이라기보다는 병변의 위치, 또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의 정도, 또 관략근의 침범 여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골반 내에서 더 확대된 시야로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라든지 혈관 손상 등을 줄일 수 있고, 또 관략근, 또 그 기능을 좀 더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기는 저위전방 절제 증후군 등의 합병증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장암은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고 들었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 재발과 합병증의 확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로봇 수술이 기존 수술법들에 비해 더 좋은 암 수술 성적을 보인다, 이런 확실한 결과는 없습니다. 대장암의 재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수술 방법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수술 당시 병의 진행 정도, 즉 병기가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로봇 수술을 하였을 때 재발률이 줄어들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직장암 수술에 있어서 수술 후 합병증은 기존 수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암 수술 성적도 더 많은 임상 결과들이 축적이 된다면 아마 기존 수술에 비해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과 간암 판정을 동시에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 로봇 수술로 동시에 수술이 가능할까요? 항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병의 진행 정도라든지 병의 위치 등에 따라서 로봇 수술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이가 있는 대장암의 경우에는 암의 완전 절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로봇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로봇 수술을 해야 하고, 개복이 필요하다면 개복 수술을 택해야지 로봇 수술이 가장 최신 수술법이니까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로봇 수술을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수술 전 병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병원 안병규 교수님과 함께 대장암의 로봇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가 가득한 영상은 한양대학교 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